네, 이번 시간은 어떤 반자동 솔루션을 쓰더라도 무조건 팔리게 업로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프로세스의 순서는 7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 상품 가져오기, 두 번째 키워드 설정하기, 세 번째 카테고리 일치시키기, 네 번째 썸네일 편집하기, 다섯 번째 옵션명 편집하기, 여섯 번째 상세 페이지 맨 상단과 하단을 확인만 하는 겁니다. 일곱 번째는 솔루션에 따라 지옥션 상품명 길이와 옵션명 길이를 편집하기입니다. 1단계 프로세스 상품 가져오기인데요. 솔루션에 따라 틀리겠지만 크게 이 세 가지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URL을 붙여넣기 하는 방식, 엑셀 업로드하는 방식, 크롬 확장 프로그램 방식 등등입니다. 첫 번째 URL 붙여넣기 방식은요. 말 그대로 내가 소싱할 타오바오 판매자의 상품 상세 페이지의 URL을 이런 URL을 내가 주소창에서 복사한 다음에 내가 쓸 업로드 프로그램에 붙여넣기를 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곳에 붙여넣기를 하는 방식이고요. 대부분 엔터를 통해서 여러 개 입력을 시켜도 전부 등록이 됩니다. 두 번째는 엑셀 업로드 방식인데요. 초기에 한 번에 한 개씩 업로드할 수밖에 없었을 때 다른 화면으로 넘어갈 수 없거나 넘어가면 취소되거나 하는 등의 문제는 아니죠. 불편함을 이제 해소시키기 위해 개발된 기능이었는데 지금은 위에 URL 붙여넣기 방식으로 한 번에 10개를 로딩시켜도 되고 한 번에 하나씩 10번을 로딩시켜도 전부 다 기능을 이제는 하기 때문에 굳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시를 들어볼까요? 이 엑셀 업로드할 때 이렇게 내가 업로드할 상품을 쫙 URL을 붙여넣기 해놓고 그 상품마다 상품명을 이렇게 옆에다가 지어 놓으면은 이 엑셀 파일을 내가 쓰는 업로드 프로그램에 업로드했을 때 내가 지어 놓은 상품명이 그대로 적용돼서 올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어차피 URL을 반자동 프로그램에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하나 여기 엑셀에 붙여넣기 하나 걸리는 시간은 똑같고요. 그렇게 함에도 어차피 옵션명 수정해야 되고 썸네일 편집해야 되고 할 작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굳이 엑셀로 하더라도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가장 효율적인 건요. 초보자들 및 처음 시작하는 셀러가 가장 효율적으로 돈을 버는 방법은요. 그냥 비효율적으로 무식하게 하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만이 정답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단축시키려고 그런 것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시간을 태우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어차피 돈이 전부 벌리거든요. 다만 그 돈의 순수익의 그 파이 크기 자체가 크지 않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올바른 방법을 통해서 꾸준하게 하면 순수익이 1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가 되겠죠. 그때부터는 그 자금을 이용해서 오히려 한 상품을 업로드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대신 한 상품당 하루 판매량 및 한 달 판매량은 훨씬 증가하는 프로세스로 바뀌게 됩니다. 아니 바꿔야 하는 거죠. 이러기 위해선 어느 정도 자금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무자본으로 상품을 소싱하고 업로드할 때와는 전혀 다른 프로세스로 일하게 됩니다. 이거는 나중에 배워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은 크롬 확장 프로그램 방식인데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내가 업로드하고 싶은 상세 페이지에 들어가면 우측 상단에 이렇게 화살표 모양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아이콘이 있습니다. 여기에 좀 가려져 있지만은 이런 것들을 클릭하면은 해당 상품이 내가 사용하는 반자동 프로그램의 수집 상품이라는 메뉴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 프로세스 두 번째는요. 상품명 짓기죠. URL을 가져와 상품을 등록시켰다면 수집한 상품이죠. 이걸 보통 줄여서 수집 상품이라고 대부분의 반자동 솔루션이 칭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전 강의에서 알려드린 대로 그냥 상품명을 짓습니다. 그러면 끝납니다. 그리고 바로 세 번째 프로세스 카테고리를 일치화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상품명을 지으면 자동으로 카테고리가 맞게 바뀌는 경우도 있고요. 클릭 한 번으로 내가 지은 상품명을 읽어서 자동으로 매칭이 되는 솔루션도 있습니다. 이때 정상적으로 카테고리가 잘 바뀌었는지
꼭 무조건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이 카테고리를 일치화시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이 상품을 스마트 스토어에서 가져왔으면 그 가져온 스토어가 이 상품을 등록한 카테고리와 반드시 똑같이 업로드를 하셔야 하고요. 예를 들어 여기는 보시면 사이드 테이블이라고 카테고리가 매칭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상품을 만약 스마트 스토어에서 네이버 쇼핑에서 가져왔다라고 했을 때 거실 테이블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틀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똑같이 일치시켜 줘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쿠팡에서 가져왔으면 그 쿠팡의 스토어가 이 상품을 등록한 카테고리와 반드시 똑같이 업로드를 해야 합니다. 일단 스마트 스토어에서 여러분이 이 상품을 볼 수 있었던 이유는 해당 상품이 해당 카테고리에 정확히 잘 일치된 채 업로드가 되어 있어서 우리가 볼 수라도 있었던 것인데, 만약 다른 카테고리에 등록이 되어 있었더라면 해당 상품을 아예 볼 수조차 없었을 겁니다. 스마트 스토어는 제대로 된 카테고리에 해당 상품이 일치되어 있지 않으면 아예 노출을 하지 않습니다. 쿠팡도 똑같습니다. 다만 쿠팡에서는 카테고리가 조금 불일치하더라도 팔리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만약 해당 상품에 힘을 주고 광고를 돌렸을 때 카테고리가 불일치한다면 해당 상품이 적절한 타깃에게 효율적으로 광고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테고리를 일치화시켰다면 내가 사용하는 솔루션에 따라서 거실 테이블을 만약에 내가 올린다라고 했을 때 모든 스토어에서 제대로 매칭이 되어 있는지 한 번만 눈으로 0.5초만 확인을 해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한번 확인해 주고 조금 이상하면은 바꿔 주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 프로세스 썸네일 편집입니다. 썸네일은 굉장히 또 중요한데 썸네일을 건드리지 않으면 웬만해선 클릭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내가 원하는 상품을 아무도 팔지 않는데 그걸 파는 판매자가 한 명밖에 안 보인다면 그 판매자가 썸네일을 엉망으로 해도 어쩔 수 없이 클릭을 할 수밖에 없긴 하겠죠. 하지만 그 정도로 해당 상품을 찾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해당 상품으로는 월 10회 이상 판매가 어렵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썸네일 편집은 한 상품당 보통 편집 시간이 적게는 10초에서 많게는 1분 이상 소요되지 않습니다. 일단 썸네일을 편집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은데요. 정사각형일 것이고요. 사이즈가 1000 곱하기 1000 픽셀일 것, 그리고 외국어가 없을 것, 남들보다 조금 다르면 좋고요. 그냥 같은 상품인데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았을 것 같은 컷을 쓰면 되는 겁니다. 썸네일에 넣을 것이 없으면 상세 페이지에서 참고하면 좋고요. 그리고 똑같은 상품을 파는 더 훌륭한 판매자의 상품 상세 페이지를 참고해도 좋습니다. 또 썸네일 편집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가 만약 쿠팡에서 쇼핑을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상품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쭉 아래로 내리는 것이 아니라 썸네일을 먼저 보게 되고 그 썸네일이 좌우로 스크롤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다음 썸네일을 보고 나서 좀 더 봐볼까 싶으면 그때서야 아래로 내려가지고 상세 페이지를 확인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제 2의 상세 페이지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 썸네일입니다. 1000 곱하기 1000 픽셀인 이유는요. 스마트 스토어와 쿠팡을 비롯한 모든 마켓의 권장 규격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부분의 업로드 솔루션은 정사각형으로 편집 후 업로드 시 자동으로 해당 규격에 맞춰지므로 지금은 신경 쓸 필요는 없지만 해당 기능이 있는지 체크는 필요하겠죠.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수동으로 업로드를 할 때에도 적용을 시켜야 하므로 반드시 알아야 하는 상식입니다. 중국어는 당연히 없어야 되겠죠. 이 예시의 사진에서는 깔끔한 사진을 얻을 수도 없고 가격표도 있으므로 다른 컷 사진을 구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모든 상품들은 상품 상세 페이지에 가보면 이런 식으로 정사각형으로 캡처 시 외국어 없이 뽑을 수 있는 컷을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쭉쭉쭉쭉 내리면서 정사각형으로 뽑을 수 있는 컷만 뽑아서 가지고 와도 이렇게 많이 쓸만한 썸네일을 뽑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로만 내가 올리는 반자동 프로그램에 나열만 시켜도 이러한 썸네일들에서 이러한 썸네일들로 세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솔루션을 사용하든 간에 동일하게 맨 첫 번째에 있는 사진이 대표 썸네일이 됩니다. 자, 다른 방법으로는요. 이 경우 똑같이 중국어와 가격표가 붙어 있지만 정사각형의 크기를 알맞은 형태로 줄이기만 해도 어때요? 이렇게 충분히 쓸만한 썸네일이 됩니다. 이렇게 편집하는데 몇 초 걸려요? 틱, 틱, 5초 미만으로 걸립니다. 또는 이런 식으로 하나의 썸네일에 중국어와 여러 개의 디테일샷이나 컷이 분류된 것들도 그냥 이 중에 아무거나 옆부분이 잘리더라도 일단은 정사각형으로 맞춰서 중국어가 안 보이게 편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여기 볼게요. 오른쪽에 보시면 그냥 두 개가 아니라 하나를 선택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정사각형으로 잘랐더니 이렇게 썸네일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걸릴까요? 5초 정도 걸릴 겁니다. 5초 정도 걸려서 이렇게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데 안 하면 바보겠죠.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썸네일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정사각형으로 해서 쓸만한 위치에서 컷을 잡으면 됩니다. 요렇게요. 요것도 그냥 자르면 이렇게 됩니다. 그 어떤 글자도 포토샵으로 제거하지 않았고요. 아예 포토샵을 쓰지도 않았어요. 그냥 정사각형으로 자르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언급했던 팁을 좀 말씀드리자면 내가 가장 저렴한 상품이나 반품이 일어나지 않는 판매자의 상품을 팔고 있는데 해당 판매자보다 똑같은 물건인데 훨씬 비싸게 팔고 있는 판매자가 있을 수도 있어요. 타오바오 판매자가. 그런 판매자의 상세 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의외로 더 깔끔한 상세 페이지, 좀 고급스러운 상세 페이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그 해당 상세 페이지를 전부 복사해서 내가 팔고 있는 상세 페이지를 지우고 교체해서 써도 됩니다. 자, 여기까지 상품을 소싱해서 URL을 가져와 등록을 시켰고 상품명을 지었고 썸네일을 편집했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 프로세스 옵션명을 편집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생각을 안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하자는 거죠. 모든 플랫폼에서 타오바오 상품을 가져온다고 했을 때 자동 번역 기능을 사용하기 때문에 중국어로 된 상품을 자연히 번역 기능을 거친 다음에 가져와지겠죠? 그쵸?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 중국어가 번역된 한글이 당연히 안 맞을 수도 있겠죠. 또는 정상적인 한국어나 일반적으로 쓰는 한국어 표현이 아닐 수도 있겠죠. 그리고 같은 중국어, 즉 같은 한자이더라도 번역이 되면서 모든 한글이 똑같은 글자로 번역이 안 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 중국어로 하얀색이고 똑같은 글자인데 1번 옵션에서는 흰색이라고 번역이 되고 2번 옵션에서는 백색이라고 번역이 되고 3번 옵션에서는 흰 두부라고 번역이 될 수도 있겠죠. 실제로 우리가 스몰, 미디움, 라지, 소형, 중형, 대형이라고들 하잖아요. 이렇게 소형이라는 중국어는 트럼펫이라고 자주 번역이 되고요. 분홍색은 벚꽃색이라고 번역이 자주 됩니다. 이런 걸 굳이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바로바로 알아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화이트, 시루라고 있는데 바로 이해가 안 되는 걸 보니 우리가 자주 쓰는 단어인 것 같지가 않죠? 그러면 타오바오 사이트에 들어가서 번역 기능을 켜고 한 번 더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증기선에 있는 흰색이라고 나오거든요. 내가 이 상품을 솔루션에 가져와서 솔루션이 번역한 단어는 화이트 시루 포함인데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 증기선에 있는 흰색이라고 이렇게 다른 번역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번역이 나온다면 해당 중국어를 복사해서 구글 번역기에 붙여넣기도 해보시고요. 팝하고 번역기에도 붙여넣기 해봅니다. 그렇게 해봤더니 아, 여기 증기선이 있다라고 번역이 되네. 이제는 조금 유추하기가 쉬워졌죠. 아, 찜이구나.
그리고 선이라는 것은 뭔가 이 단위를 결정하는 중국어 발음이겠구나라고 하고 찜기라고 수정을 하면 됩니다. 또는 중국어를 이리저리 추리하고 알아보지 말고 요 화면을 확대해서 사진 이미지를 보고 딱 보자마자 한국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적어도 됩니다. 자, 다음은요. 이렇게 가져와 보면 편집하기가 너무 복잡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차근차근히 살펴보면 3분 안에 끝납니다. 일단 이 메모리가 없는 물건은 아무도 구매를 하지 않을 테고, 구매를 한다라고 해도 쓸 수가 없으니 해당 옵션은 판매하지 않기로 하고 체크를 해제할 수 있겠죠, 먼저. 그리고 두 번째, 전부 다 오토포커스라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자동 초점이라고 있죠? 즉 같은 중국어인데 여기는 오토포커스라고 해석이 돼서 나온 거고 여기는 자동 초점이라고 해석이 돼서 나온 겁니다. 즉 전부 다 같은 글자 같은 말이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은 글자로 편집을 원래는 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어차피 내가 파는 모든 옵션이 전부 다 자동 초점 기능이 있으면 이걸 굳이 적을 필요가 있나요? 없습니다. 따로 빼서 상품명에 집어넣거나 상세 정보 입력하는 곳에다가 적어 넣으면 끝납니다. 옵션을 구분하는 것들만 넣는 거지 이상한 설명을 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리고 쓸모없는 단어나 설명을 판매자가 이어붙인 게 있죠. 이런 거 추천 안 함. 굳이 그대로 적을 필요 없죠. 그리고 배터리 2개 탑재, 뭐 장착 이런 게 있는데요. 모든 상품의 배터리가 또 2개가 다 들어가 있으면 굳이 적을 필요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런데 또 이게 아니더라도 추가 구성 상품으로 받는 느낌으로 이런 옵션명에 적혀져 있다면 중국 판매자들은 일부 구성 옵션을 빼먹고 배송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리고 중국 문화는 또 이거를 당연하게 여겨요. 하지만 한국은 어떻죠? 자기가 본 옵션 그대로 배송이 오지 않으면 온 동네방네 고함을 지르며 클레임을 거는 족속이죠. 그래서 이런 추가 구성 상품 느낌이 나는 것들도 전부 다 빼줍니다. 그냥 물건만 기대하고 샀는데 샀더니 배터리가 서비스로 2개가 더 왔네. 아싸 이득 이곳 맛집이네 이런 느낌을 주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편집해 보면은 이렇게 바뀝니다. 신기하죠? 그냥 완전 간단하고 심플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가독성 있게 편집을 해야 합니다. 지금 두 가지의 속성으로 옵션이 편집이 되어 있죠. 용량과 색상. 이때 글자 크기에 변동성이 적은 속성의 옵션을 앞에 배치합니다. 변동성이 적기 때문에 이 두 글자 32기가가 100기가가 돼도 글자의 길이에 변동성이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규칙적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보세요. 색상이 화이트, 민트, 바이올렛, 핑크 보시면 글자 크기가 왔다 갔다 하죠. 변동성이 큰 옵션을 만약 앞에다가 배치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굴곡적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옵션명이 편집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변동성이 적은 옵션을 앞에다가 배치하면 이렇게 보시면은 훨씬 더 보기가 깔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자로 나열했을 때 규칙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조금 더 눈이 편안할 수가 있겠죠. 또 다른 예시입니다. 여기 보시면 삼진과 트리플, 3단 뭔가 3개를 뜻하는 단어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요. 또 여기 보시면 5라는 글자를 보니까 무언가 5개의 개념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보니까 요거는 3층짜리고 요거는 5층짜리네요. 근데 이 물건이 사무실 서랍이고 우리가 보통 이런 걸 단위를 3단 서랍, 5단 서랍이라고 하니까 삼진과 트러플이란 단어는 3단이라고 바꿨고요. 5라고 된 단어는 5단이라고 쓰고 자물쇠 여부만 추가적으로 수정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깔끔하게 단번에 옵션 편집이 끝나고요. 조금 생각을 하고 한 번에 편집을 하면요. 이렇게 편집을 하는데 3분도 안 걸려요. 이해되셨죠? 다음으로 상세 페이지 편집입니다. 자, 상세 페이지는 원래 무조건 작업을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나중에는요. 그런데 지금은 일절 편집을 안 할 겁니다. 완전히 우리가 무자본이라고 가정을 하고 추가 자금이 없다는 가정하에 최소한의 자본으로 제로부터 만들어내는 전략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돈이 벌리면 나중에는 어차피 하루에 상품 1개만 소싱해도 되고요. 잘 터지는 건 그 상품 하나로만 매출이 1,000만 원 이상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한 상품당 작업을 하기 위한 광고비를 비롯한 투자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상세 페이지 제작을 해야죠. 하지만 지금은 광고를 돌릴 것도 아니고 돈을 투자할 것도 아닌데 상세 페이지를 작업해도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작업을 하면 분명 그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반자동으로 할 때에는 하루에 30개에서 50개 정도만 올리시면 충분하고요. 이것을 하는데 4시간에서 6시간 이상 걸릴 겁니다. 그런데 이 작업이 익숙해지셔서 4시간 미만으로 걸리게 되면 그때부터 내가 오늘 한 작업물들 중에 3개에서 10개 정도를 번역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때가 되면 오늘 소싱한 상품들 중 3개에서 5개를 번역하고 오늘 팔린 번역 안내 상품들을 또 번역하고 이렇게 2가지의 작업물들이 계속해서 쌓이게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일절 편집 작업을 안 한다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업로드 툴의 상세 페이지 탭에 들어가시면 맨 윗부분과 맨 아랫부분만 확인을 해주면 되는데, 왜냐하면 맨 윗부분에는 해당 판매자가 맨 위에 보통 자신의 스토어에서 파는 다른 물건에 대한 홍보라든지 아니면 자신이 하는 이벤트 포스터를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워줄 거고요. 이렇게 맨 아랫부분에는 타오바오에 적용되는 각종 배송 반품 관련 규칙이나 뭐 그런 안내문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도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맨 상단과 맨 하단을 확인해서 이런 것들만 지워주면 됩니다. 그리고 G마켓 옥션에 상품을 업로드할 때 그룹핑으로 올리는 방법이 있고요. 묶음으로 올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 기능을 구분해서 업로드할 수 있도록 해당 기능을 제공하는 솔루션 프로그램이 있고요. 아예 이런 기능 자체를 제공하지 않는 솔루션도 있습니다. 의의는 이겁니다. 묶음으로 올리면 왼쪽과 같이 업로드가 되고요. 그룹으로 올리면 오른쪽과 같이 업로드가 됩니다. 묶음으로 올리면 옵션이 몇 개이든지 1개를 올린 것으로 취급이 됩니다. 이 방식은 예전부터 내려온 방식이고요. 그룹으로 올리면 옵션의 개수만큼 상품이 1개이더라도 옵션이 10개면 10개를 올린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방식은 나중에 추가된 방식, 그러니까 최근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상품 등록 제한 개수가 G마켓 옥션은 현재 최대 2,000개인데 이 경우 옵션 10개짜리 상품을 200개만 올려도 상품 등록 제한 개수가 전부 다 꽉 차겠죠. 결론은 양쪽에 똑같은 상품을 5,000개씩 올렸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 오른쪽의 방식으로 올린 방식이 왼쪽으로 올린 방식보다 약 매출의 7배가 더 많았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네, 사업자 2개를 내서 양쪽의 상품을 각각 5,000개씩 테스트를 해 보았으니까 저는 알고 있겠죠. 하지만 상품 수 자체가 또 많아야 매출이 많이 나오는 사례들도 또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되도록이면 왼쪽 묶음 상품으로 업로드를 하고 옵션 수가 정말 적은 약 2개에서 6개 사이의 상품들만 이 그룹핑으로 오른쪽의 방법으로 올리면 딱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G마켓 옥션에서 상품 등록 제한 개수 2,000개는 약 3개월 동안 평균 매출이 300만 원, 즉 월 100만 원의 매출만 만들어내시면 등록 제한 개수가 10,000개로 풀리기 때문에 어렵지 않죠. 이런 식으로 스마트 스토어는 파워 등급을 다시면 10,000개에서 50,000개로 풀리고요. 쿠팡은 3개월 연속 월 매출 800이 넘으면 10,000개에서 30,000개로 풀리고, 매출이 2,000만 원이 넘으면 50,000개로 풀리고, 4,000만 원이 넘으면 무한대로 풀리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월 매출 4,000만 원이 넘는데 필요한 상품 수는 1,000개 미만입니다. 이런 식으로 마켓별로 등록 제한 개수가 있는데 이 부분도 다음에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자, 오늘 배운 거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상품을 가져오고 어떻게 해요? 키워드 설정, 즉 상품명을 짓는 거죠. 요거는 저번 강의 때 알려드렸죠. 그리고 카테고리를 반드시 일치화를 시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썸네일을 확인해서 정사각형이 되게, 중국어가 안 보이게, 가격표가 안 보이게 해야 되겠죠.
옵션명을 편집합니다. 상세 페이지의 맨 상단과 하단에 각종 광고글 같은 것들과 필요 없는 내용들을 제거해주고 솔루션에 따라서 G마켓 옥션 편집을 제공한다라고 하면은 한 번씩 클릭해서 편집을 또 해줍니다. 자, 그래서 옵션명을 편집할 때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옵션명을 결정하는 카테고리가 만약에 두 개가 있다, 속성이 두 가지가 있다, 그러면은 글자 수가 동일하거나 변동이 적은 옵션을 앞에다가 둔다. 그리고 모든 옵션에 똑같이 들어가는 동일한 정보를 표현하는 단어가 있으면 그냥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지운다. 그쵸? 판매자가 누락하고 보낼 확률이 높은 그냥 추가 구성 상품들도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지운다. 쓰지 않는다. 그리고 상품명에 이미 들어가 있는 거. 옵션명을 보는 사람들은 뭐예요? 이미 이거를 구매해볼까 하고 들어온 거잖아요. 상세 페이지에. 즉 어떤 물건이 전부 알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만약에 거울을 사려고 들어왔어요. 근데 이 거울이 색깔이 5개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옵션에 색깔만 있으면 되지 굳이 핑크 거울, 블랙 거울 이런 식으로 볼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상품명으로 이미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굳이 옵션명에 한 번도 언급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높이, 길이, 두께 이런 식으로 사이즈가 옵션명으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걸 사실 다 적어주면 좋죠. 그런데 너무나도 적을 게 많다 보니 이것 외에 추가적인 옵션이 있을 경우에 이 높이, 길이, 두께가 이미지로 충분히 표현할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냥 이것들도 지어줘도 됩니다. 그리고 가끔 상품을 가져오시다 보면 판매자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이 옵션명에다가 넣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 당연히 다 지워주면 됩니다. 판매자가 자기가 지금 팔고 있는 상품의 옛날 버전을 같이 끼워서 팔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상품의 상세 페이지는 지금 상품에 대한 것들만 있고 옛날에 팔던 상품의 사진은 하나도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냥 그런 것들도 그냥 팔지 말고 체크를 해제해 주십니다. 자, 이렇게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편집을 하시다가 보면 이제 우리가 보이는 게 뭐냐면 애초에 상품을 소싱할 때부터 내가 이 판매자는 모든 옵션에 다 그림이 잘 배치가 되어 있는지 썸네일이 편집하기 쉽게끔 올라와져 있는지 미리 확인을 하고 애초에 가져올 때부터 분류해서 가지고 오면은 내가 작업하기가 훨씬 더 편하겠죠. 네, 이렇게 오늘 알려드린 7가지 프로세스를 적용시켜서 작업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 어떤 솔루션을 이용하시더라도 무조건 팔리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팔리게 업로드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추천하는 프로그램과 그 업로드 프로그램을 이 프로세스를 적용해서 실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